우리 아이 치아 혹시 나를 닮아서 삐뚤빼뚤하면 어쩌죠? 남편이랑 저 둘 다 치열이 고르지 않은데 아이도 유전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하고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이의 치아를 보면서 부모님 본인이나 형제들의 치아를 떠올리시면서 걱정을 하곤 하시죠. 과연 우리 아이의 치열 정말 유전의 영향이 크게 받는 걸까요? 그리고 유전이라면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부모님들의 치아를 보면서 아이들의 치열을 예측해보고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치열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상도 행복한 아이치과 이현정 대표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의 치열, 부모님의 치아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덧니가 심하거나 치열이 고르지 않아서 교정 치료를 받으셨다면 아이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덧니의 그런 유전적인 경향을 자주 확인하곤 하거든요. 턱뼈의 크기나 모양, 치아의 개수나 크기, 그리고 치아가 배열될 공간의 부족 여부 등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주걱턱이 있다거나 치아가 심하게 겹쳐나는 덧니가 있었다면 아이에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아이가 모두 입을 다물고 치아를 살짝 맞물린 상태에서 정면과 옆모습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 중에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 많이 덮거나 반대로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아이에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덧니가 심해서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나 있거나 어릴 때부터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면 아이도 그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치아의 개수나 크기뿐만이 아니라 턱의 위치나 얼굴의 비대칭도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얼굴형이 비대칭이거나 턱이 발달한 편이라면 아이의 성장 과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전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부모님 두 분 다 치열이 심하게 고르지 않은데도 아이는 오히려 가지런한 치열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모님 치열이 고른데 아이만 삐뚤빼뚤한 치열을 가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유전적 요소를 더 강하게 담거나 아니면 유전 외적인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작은 턱과 다른 한 분의 큰 치아가 유전되어서 아이에게 치아가 턱에 비해 너무 커서 삐뚤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전이니까 하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마다 성장 발달 과정이 다르듯이 치아 문제 역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적인 요인 외에 우리 아이의 치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적 요인, 즉 습관입니다. 유전적으로 치열이 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구강호흡이 있습니다. 아이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습관이 있다면 턱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얼굴이 길어지거나 턱이 뒤로 밀려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혀내밀기 습관이나 손가락을 빨기, 손톱 깨물기 같은 습관도 치아 배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윗니가 돌출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어렸을 때 교정해주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치기 어렵고요. 치아 교정 치료 후에도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파악하고 습관을 개선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요, 평소에 혀를 자꾸 내밀어요 같은 점을 발견하신다면 단순히 습관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과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아이의 치아와 턱 성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그럼 혹시 아이의 치아가 삐뚤게 나더라도 유치일 때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영구치로 바뀌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유치열의 문제도 영구치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가 삐뚤게 났다가 영구치가 잘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유치열에서부터 공간 부족이나 부정겹이 보인다면 영구치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턱뼈
성장에 관련된 문제는 유치열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장기 아이들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턱이 과하게 발달하는 주걱턱 경향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성장 조절을 해주는 교정이 훨씬 효과적이고 예후도 좋습니다.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양악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유전적인데 어쩔 수 없죠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늦게 치과를 방문하시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치아 문제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치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턱 성장에 문제가 있다면 성장기 동안 턱 성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성장 조절 교정을 통해서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삐뚤어진 치아를 배열하는 것 이상의 원인에 대한 교정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겪을 수 있는 복잡한 치아 문제야 턱관절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유전적인 요인 강한 아이들도 조기에 올바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치아 배열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치과를 찾아와서 검진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치아를 보면서 부모님의 치아를 떠올리며 걱정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전적 요소는 분명히 우리 아이의 치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환경적 요인과 조기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치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최적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미소는 아이의 성장과 자신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상도 행복한 아이치과 이현정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